수학 늦게 온다고? 수학 늦게 온다고? 오늘 아마 좀 간단하게 갈 것 같아요. 어제 애들이 데모를 하는 바람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나이스 누구야? 있어. 그런 거다. 그래 이거 하는데. 혹시 곱셈까지 한다다가 대물 뭐 맞겠습니다. 더센 정리까지. 뛰어나야 하네요. 하나. 더센 정리. 누가 이렇게 맞지? 일단 거진 뭐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거의 끝날 것 같아. 뭐 확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같이 해야 돼. 니는 키만. 기말이야? 기말에는 확통치고. 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거는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학교에서 어떤 정보 오면 내한테 바로 얘기해야 돼.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앞쪽에 제가 뭐 얘기해 줬냐면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갑시다. 경우의 수 배웠습니다. 그죠? 예, 경우의 수는 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똑같이. 무조건 제일 놓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쪼개야 된다고. 그 각 경우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쪼개서 이놈들을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 요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에 너무 연연하지 마.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 시작과 동식을 한번 보자. 알겠지?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배우는 게 이거는 어차피 확률이야, 그지? 이 확률에 대한 걸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률을 배울 때는 이 앞에 있는 경우의 수에다가 아래쪽에다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총 경우의 수,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은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생겨. 어떻게 생기냐면 봐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내가 원하는 이런 경우의 수를 막 쪼개서 내가 계산을 다 할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구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총 경우의 수로 나눠도 답은 나와. 그지? 그지? 근데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면 각각 쪼갰던 아이들 있죠. 이 쪼갰던 아이들을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할지 곱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경우의 수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풀어도 될 텐데 하다가 보면 확률로 너한테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어. 맞지?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도 문제를 줬을 때는 얘네들 확률끼리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앞으로 쭉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고도 쌤 저 그냥 경우의 수로 문제 풀고 싶어요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더 편한 경우도 있고 이거를 먼저 구해가지고 이렇게 총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게 더 편할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선을 두지 말고 너가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 스킬들을 다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쌤 각각의 확률들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거 언제 곱한지 언제 더하는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사실은 너가 문제를 읽어보면 이 상황이 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근데 만약에 둘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똑같아. 대신에 용어가 바뀌어. 알겠지? 동시에 나타난다. 이게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건데 확률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여기 이제 제일 첫 번째 보이잖아. 확률의 덧셈 정리. 뭐겠어 이거? 덧셈 정리래.
이거 상황이 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겠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 뒤에 들어가게 되면 뭘 배울 거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웁니다. 어떤 상황이겠어? 읽어보면 동시에 나타나야지. 그래, 그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구분을 주는 게 아니고 확률을 할 때 너한테 용어가 있고 경우의 수를 할 때 용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그 용어랑 이 용어랑 둘이 똑같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야. 근데 계속 늘 너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아니야. 고2 이쯤 되면은 이제 뭐 새로운 걸 배우면서 너한테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미적분이 있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조금 너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살 붙이는 거야. 이런 용어 저런 용어.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확장성을 좀 키우시면 수학은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제발 부탁이니까 문제 읽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할 거 덧셈 정리. 덧셈 정리. 이 덧셈 정리는 보십시오. 요렇게 나와. 근데 이게 너가 어디서 되게 많이 봤던 것들이야. 요거 한번 읽어봐봐. 이거 뭐야? 내 1년 연습하라고 그랬지. A랑 A 합집합은 뭐야? 너 조선말로 읽으면 둘 다야? 그렇지. A 또는 B잖아. A가 나타나거나 B가 나타나거나 그거에 대한 뭐? 확률은 A 또는 B가 나타날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서 A랑 B랑 동시에 나타났던 확률을 한번 빼야 됩니다. 왜 빼야 되는지 알겠지? 이거 할 때 한 번, 이거 할 때 한 번, 두 번 들어갔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뺄 거란 말이야. 이건 너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이거? 집합에서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집합 형태로 가겠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집합 표시에서 A가 나타나는 거, B가 나타나는 거 요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됐지? 자, 그럼 요쪽에 있는 거하고 요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우의 수, 안에 들어있는 경우의 수로 얘기를 하면 A의 경우, A 합집합 B, A 또는 B가 나타날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A의 경우의 수에다가 B의 경우의 수를 더하고 다음 뭐? A랑 B랑 동시에 나타났던 거는 한 번은 빼줍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집합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집합에서 경우의 수다 지금 이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에서 뭘 하면 총 경우의 수가 된다. 확률이 된다고 그랬어. 총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돼요. 총 경우의 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야 간다. 이해됐어? 됐지? 그럼 잘 봐.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총 경우의 수 중에서 이놈의 경우의 수. 뭐가 돼? 확률이 돼.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라고. 이해됐지? 자, 이놈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노? 분리. 이해됐나? 이렇게 분리하면 뭐가 되죠? A의 확률이 되죠. 그죠? 맞죠? 이렇게 하면 B의 확률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고? A 교집합 B의.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하는 거라고. 총 경우의 수로만 나눠주면 그냥 똑같은 놈이라고. 그지? 됐지? 이때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교집합이 없으면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고 요렇게 만드는 거지. 그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둘은 어떻게? A 또는 B가 나타나면 어떻게? A의 확률과 B의 확률 더하기로만 하면 돼. 그럼 이 상황이 뭐냐고. 그치. 뿅 던지는 거 내가 얘기해줬지? 뿅 던졌을 때 팍 꽂히는 거는 A에 꽂히고 나면 B에 꽂힐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한 번 했을 때의 확률에 대한 거야. 됐나? 그럼 이렇게 되면 얘 나타났을 때 얘 못 나타나는 상황이잖아. 그럼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 그럼 동시에 안 되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더하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거다. 즉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요 그 확률에 넘어왔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 어디 갔노?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용어가 바뀐 거야.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그럼 얘 배반 사건은 어떤 경우야? A와 B가 어떻게 될 수 없다고? 동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에 대한 얘기야. 그럼 확률이랑 경우수랑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지 절대 너가 다른 문제, 다른 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됐지?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뭐처럼 만드는 거고
집합처럼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너가 뭐 해야 된다고? 집합이랑 경우의 수랑 골라보. 그지? 확률이랑 골라보. 약간 이런 식으로. 됐나?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알겠지? 무슨 뜻인지. 동일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용어가 바뀌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그런 말이 있나 모르겠다. 없네요. 됐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 뒤에 가보면 이걸 이제 집합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거야, 여러분. A가 안 나타날 확률은 뭐야? A가 나타나는 전체에서 A가 나타나는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 그지? 빼면 된다고. 이게 뭐야? 전체가 나타나는 확률이야. 100%에 대한 거.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거니까 오늘 아마 한 3, 4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문제를 좀 오래 걸리더라고. 뭐래? 문제 더 줄 거야. 누가 그렇게 푸는 거지 뭐. 됐지? 자, 또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에 대한 거야. 근데 우리가 뭐처럼 생각해도 돼? 뭐처럼 생각해도 돼? 집합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잘 안 보이나? 요새 잘 안 보여? 이쪽에서 뒷받치나? 괜찮나?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쌤 우리 합집합. 네, 지금 합집합 구하래. 그럼 너가 어떻게 해? 해줘. 지금 배반이란 말 없어. 배반이란 말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중간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P 빼기 P A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근데 쌤은 이거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쌤 이 공식 안 좋아하는 거 알지? 모르나? 등공식이라. 내가 처음에 얘기해줬잖아. 너한테 집합처럼 문제 풀어도 된다고. 그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나오면 중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중간에 겹치는 것부터 잡아야 될 거야. 겹치는 게 누구야? 12분의 1이죠. 얘는 12분의 4죠. 얘는 12분의 3이죠. 그죠? 자, 요놈 A가 12분의 4니까 얘는 얼마? 12분의 3. 얘는 얼마? 12분의 2. 이해됐어? 합집합은 이거 다 더하면 돼. 얼마? 12분의 6. 이해됐죠? 2분의 1. 이렇게 합니다. 그죠? 쌤, 이거는 아까 그 공식이 더 편한데요. 그래 해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잘 없어요. 잘 없고 다르게 막 문자 주고 이상해주고 뭐 이렇게 문제 푸는 경우가 더 많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런 형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일 거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었을 때가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아셨죠? 근데 뭐 이쪽 파트를 아예 집합처럼 풀 필요는 없어. 왜냐면 집합할 때 너가 어떻게 했었노?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이 되게 복잡했었지, 그지? 그때 쌤 미주 잡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복잡해질수록 벤 다이어그램으로 시각적으로 바로 푸는 게 훨씬 유리하기는 해. 알겠지? 뭐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고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면 쌤한테 영상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상 보고 해. 내가 옆에서 설명해주면 얼마 설명 못해. 야, 이 공식이 이제 왜 이거밖에 더 하겠냐고. 영상을 더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캐치 해나가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천천히 보고 조금 쓰잘데기 없는 소리, 지금처럼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 빨리 이렇게 보내. 너 잘하잖아. 2배속 이런 거. 그지? 그런 것들 조금 효과적으로 보시려면 다른 인간 보지 마시고 제 거 보세요. 제가 제게 좋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너는 내 새끼들이잖아. 내가 수업했던 방식대로 너가 문제 풀 거 아니야. 이 푸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인 거는 들었던 수업, 너가 이해했던 수업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했던 스킬들을 너가 좀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 알겠지? 자, 요 뒤에 거도 가보겠습니다. 뒤에 거도 가보면 이제 요런 것들이 지금 미지수에 대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거 나올 때 쌤이 어떻게 해? 요런 식으로.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a에 대한 게 0.2니까 얘는 0.2 빼기 x. 알겠어 이거? 이거 이해돼? 이 전체가 0.2가 되려면 가운데의 놈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x라고 잡으면 요렇게. 이해됐지? 그럼 이 놈은 얼마가 돼요? 0.5 빼기 x가 되겠지.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0.6 된다고. 다 더하면 이거 하나 없어질 거고 0.7 빼기 x를 하게 되면 0.6 돼야 됩니다. x는 0.1 이런 식으로. 알겠지? 공식 쓰셔도 됩니다. 공식 쓰지 마라가 아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다.
공식 쓰지 마라 아니야. 공식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확률 가볼게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이렇게.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여기 뭐지? 2, 4, 6 그지? 약수 나오는 거 1, 2, 4 됐나? B 사건 A 사건의 확률 얼마죠? 2분의 1이죠. 6분의 3이죠. 그죠? 얘는 6분의 3이지. A 교집합 B는 누구야? 2, 4가 6분의 2 이해됐나? 지금 내가 뭘로 풀고 있어? 이건 경우의 수로 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합집합은 뭐야? 이거 다 합치면 1, 2, 4, 6 맞지? 지금 경우의 수로만 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6분의 4 너무 빠르나? 천천히 할까? 괜찮나? 됐지? 자, 사건 A에 대해서 이거 8분의 5제? 넘어간다. 문제 다르면 얘기하세요. 다르군요. 계속 달랐군요. 계속 달랐어요. 몇 번이지? 156번에 2번. 이거는 교집합이 5분의 2. 그럼 그 옆에 뭐가 나오냐면 P에 A 여집합 합집합이다. 합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이거 뭔지 알지? 뭐? 무슨 공식? 무슨 공식이다. 어제도 애들 아무도 모르더라. 드모르간. 어제 한 놈이 뭐라 했줄 알아? 그 이름 긴 거요. 그러니까 긴게 뭐야? 드모르간은 빼는 거 알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 뺄 때 어떻게 빼야 된다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이렇게 빼야 돼. 얘 아닌 거는 A, 얘 아닌 거는 교집합. 그렇지. B 아닌 거. 요렇게 해서 전체의 교집합. 이해되죠? 드모르간 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드모르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차피 집합하고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말이 왜 술술 나오지? 더 엇거려야 되는데. 자, 간다. 너 밑에 문제 있잖아. 너 거 밑에 거 보자. 뭐라고 돼 있노?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공들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꺼낼 때 꺼낸 공이 적힌 수가 6의 배수. 6배수 6 12 몇 개 있어? 50, 30까지니까 5개 있지. 나눠보면 된다. 나눠보면 돼. 그지? 5개. 그래서 확률이 얼마? 30분의 6 맞나? 배수 아닌 경우는 1 빼기 30분의 6 그죠? 인주는 맞지? 지금 못 따라왔다 정말로. 30분의 5 오, 30분의 5가 그래서 그랬구나. 네가 내면 똑똑하네. 됐지? 이해했지? 제가 여기 8번 다르나? 아마 그 옆에 뒤에 다를 거야 여기. 아닌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가요? 그런 거 같아. 그죠? 이건 것 같죠? 밑에 문제는 또 없네. 자, 얘부터 이거 뭐 써야 돼? 드모르간 써야 된다. 드모르간 써서 얘는 P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1 빼기 이렇게 한 값이 3분의 1 됐나?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고? 3분의 2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합집합은 3분의 2 교집합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공식을 쓰시든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든 너가 알아서 구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가 뭐야? 배반 사건에 대한 거네. A와 B는 배반 사건이란다. 그럼 배반 사건에 동그라미 뺑 쳐야지. 그러고 나면 얘들이 이렇게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됐지? A 여집합이 4분의 3 됐나? A 아닌 부분 여기가 A 아닌 부분이 4분의 3이니까 얘는 얼마 되겠어? 4분의 1 되겠지. 이렇게 통통통 던져놓으면 된다. 됐죠? 다음에 합쳤더니 12분의 7이래. 근데 여기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12분의 7 돼야 되니까 얘는 12분의 3 될 거고 얘는 얼마 돼야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치? B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럼 12분의 8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됐죠? 제가 조금 특징적인 게 이거 시각적인 걸 되게 좋아해. 이게 내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보는 아이들이 답답한 거야. 자꾸 식을 쳐다보는 아이들이 답답하다고.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시각적인 거와 안에 있는 글들이야. 그러니까 글과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애들은 보통 보면은 너 함수 공부할 때도 전부 다 식만 봐. 식 계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시키는 건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예요? 물어보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저 구하고 싶은 거 x는 얼마요? 2x 구하라는데 x 얼마예요? 이렇게 구해놓고 만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거는 뭘 못하는 거냐면 너거 말고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아이들은 너거는 잘하지. 너거는 잘하는데 얘 문제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너거는 진짜 문제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 있는 글 하나하나를 조금 꼼꼼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조금 전 문제도 배반 사건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그지? 그지? 그런 조건들을 너가 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됐지 지금? 안 한 거 없지? 다음. 그 옆에 문제가 뭐죠? 9번? 이거랑 똑같은 거지?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 적힌 카드 뽑는단다. 어떻게 뽑아야 돼요? 3의 배수 몇 개? 16개가 나누면 되잖아. 16개 50을 3으로 나누면 돼요. 되지? 16개. 4의 배수 적힌 거 몇 개? 12개 난다. 됐나? 됐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의 배수할 때 4의 배수할 때 동시에 들어갔던 아이가 있죠. 12의 배수. 그죠? 12의 배수는 몇 개야? 4개야? 됐어? 그럼 이거는 지금 내가 뭘 구한 거라고? 경우의 수를 구한 거라고. 그지? 이 경우에다가 총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이렇게 답이 될 겁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넘어간다. 얘는 지금 어떻게 했노? 얘는 좀 따로따로 했잖아. 따로따로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보면 자 3의 배수 나온 확률이 얼마죠? 50분의 16 됐나? 4의 배수 나오는 게 50분의 12 근데 둘이 동시에 나왔던 12의 배수는 몇 개? 50분의 그러니까 여기 둘이는 더해야 되고 얘는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든 이렇게 계산을 하든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오는 것들이라고. 알겠지? 자 다음 뭐 해야 되나? 다음 주에는 꼭 해줄게요. 이거 흰 공, 빨간 공. 오케이. 그래서 또 색깔 바뀐다 임마. 색깔 간다. 오케이. 자 갑니다. 이건 잘 체크하셔야 돼요. 배반 사건인 경우라고 지금 위에 주어져 있는 거지만 나는 이것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문제 보고 상황 판단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건데요. 모두 같은 공일 거.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해봐. 어떤 상황인데 둘 다 흰 공이거나 둘 다 빨간 공이거나. 그치? 그러면 두 개를 뽑았는데 흰 공 두 개 나왔는데 그 다음 빨간 공 두 개 동시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둘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더해야 되는 거. 이 상황이구나 야. 이게 배반이니 뭐니 이게 아니고 이거 둘이 동시에 못 나타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알겠지? 지금 어차피 너가 그 1학기 때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꼭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읽어내는 연습 하십시오. 자, 한다. 흰 공 두 개 뽑는 확률만 먼저 구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흰 공 두 개 뽑는 거. 사시? 사시라고 하자. 됐나? 검은 거 두 개, 저 빨간 거 두 개 뽑는 게 얼마야? 3시인 거 알겠지? 세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 이거 둘이는 더해야 되는 거 알겠지? 총 경우의 수는 뭐야 그러면? 7개 중에 두 개 뽑는 거. 그렇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야, 흰 공 두 개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7시 2 중에서 4개 중에 2개 뽑는 경우. 됐죠? 7시 2 중에서 3개 중에 2개 뽑는 거는 빨간 거 2개. 이거 둘이는 동시에 나타나 안 나타나? 그렇지. 이렇게 더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제로부터 이건 다 같은 놈들의 문제예요. 경우의 수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어. 그럼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 경우의 수 해야지. 왜냐하면 경우의 수 문제들이 더 어렵게 만든단 말이야. 알겠나? 그걸 가지고 여기 넘어오면 마지막에 얘가 확률을 물어봐 경우의 수를 물어봐 이렇게 두 개만 구분하면 돼. 확률 물어보면 총 경우의 수로 나눠주고. 됐지? 자 다음 1부터 100까지가 있나? 이 숫자만 바꿨더라. 그 50. 이 100으로만 바꿨어. 너 진짜 존경해 개념원리. 몇십 년을 숫자만 바꿔가면서 책을 내도 애들이 다 사잖아. 와, 개정됐다고 하면서 숫자만 띡 바꿔놓고 순서만 바꿔놓고. 됐죠?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야지. 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100장의 카드죠.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거 얘기할 거다. 4의 배수도 5의 배수. 4의 배수인 경우를 이렇게
O의 배수인 경우를 B 이렇게. 됐지? 그럼 얘가 아닌 경우라고 하니까 A가 아니고요. B가 아닌 경우인데 여기 봐봐. 도 이건 뭐야? 조선말로 읽어내면 교집합이지. A 이고 B 그리고 B A 그리고 B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용어야. 단어라고. 맞지? 조선말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만 한 겁니다. 그죠? 이거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너한테 물어본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이해됐어? 그럼 내 얘 한번 구해보자.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드모르간. 그지? P의 1 마이너스 P의 A 합집합 요거 구해내면 되겠지. 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 이렇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학적으로 언어를 바꿔놓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정리한 다음에 이거 풀려면 얘만 구하면 되겠지. A 합집합 B는 뭐예요?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얘기하는 거야. 4의 배수는 몇 개? 20개. 아니 25개 그죠? 4로 나눈 거니까 그죠? 5의 배수 몇 개? 20개. 근데 20의 배수는 두 번 들어갔으니까 몇 개? 5개 빼야 되겠죠 그죠? 우리 더한 거랑 됐죠? 이 총 나누기 100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잖아. 이게 누구에 대한 값이야? 이 놈에 대한 값이야. 나는 누구 구해야 된다고? 얘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 빼기 이렇게 이해됐나 이거? 착착착착착 나가는 연습들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쉬운 문제를 이렇게 연습하셔야 어려운 문제도 너가 이렇게 저거 이용해서 저거 찾고 요거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지. 그지? 쉬운 문제라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쉬운 문제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계속 그런 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어려운 문제를 막 요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언어를 수학의 언어로 바꿔놓고 그 다음 어떻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다음이 문제가 뭐죠? 저거도 뭐 중간에 있어요. 5개 있는 거. 이거야? 됐지? 빨간 흰 거울. 자, 이거 검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흰 게 몇 개 들어있다고? 5개. 검은이야? 블랙이 몇 개? 3개. 이렇게 들어있단다. 여기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개가 흰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흰 거, 빤 개. 이거 2개. 이거 1개, 이거 1개. 얘 2개, 얘 1개. 이 중에서 적어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 적어도 1개 이상. 맞지? 그럼 차라리 얘를 빼는 게 낫겠죠? 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전체 1에서 됐어? 전체 1에서 이 경우만 빼겠습니다.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2개 중에서 검은 것만 2개 뽑는 경우 3, 2 이렇게 됐지?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주로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푸는 게 좋아?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근데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개수가 조금 작으면 이걸로 하고 만약에 이 개수가 많잖아? 그럼 너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너무 많으면 그럼 이거 하나씩 넣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도 된다고? 얘를 합니다. 8C 2분의 얘는 뭐야? 5C1 3C1 얘도 뽑고 얘도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얘들은 곱해야 되는 거고 더하기 얘는 뭐야 그러면 5C2 이거는 더해주고 이해됐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전체에서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수빈이 되지? 안 되는데 된다 하면 사기다. 신고한다네. 경찰에는 신고 못하고 부모님한테 신고해요. 자, 이거 맞나? 네. 맞아요. 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중요상 합이 5 이상. 그러니까 합했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합했을 때 생각해봐라. 뭐 있노? 2, 3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해? 12까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5 이상이라고 하면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개빡시지. 이거 너무 많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걸로? 요만큼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될 때 몇 가지? 1, 2, 1까지. 얘는 1, 2랑 2 하나. 얘는 1, 3에서부터 3, 1까지. 그지? 이게 3개. 총 이해했지?
넘어간다? 전체 1에서 빼면 되니까. 끝났어. 진짜 끝났어. 자, 뒤에 조금 봐봐. 여기 간단한 소개만 합니다. 빨리 끝났잖아. 이 정도 소개는 해주셔야지. 뭐 반항이가 너도 반항이가 단체로 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덧셈 정리에 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곱셈 정리거든. 근데 곱셈 정리를 하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조건부 확률이 나와.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곱셈 정리까지 가기 위한 이제 전조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너한테 원리를 얘기하기 위한. 그러니까 얘의 최종 목적지에는 누가 있냐면 뭐가 있어?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곱셈 정리가 있어요. 아셨죠? 근데 그 곱셈 정리에다가 어떤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독립이라는 말이 같이 플러스 되면 이때 우리는 곱하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얘기야. 그럼 너 잘 들어봐. 독립이 뭐야? 오, 내가 독립했다는 말은 니하고 상관없어야 대한 거야. 이해되나? 니하고 상관없으면 뭐야? 네가 일어나든 말든 내가 같이 일어나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상황으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똥을 싸는 거랑 내가 똥을 싸는 거랑 지가 청와대에서 똥을 싸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지 똥 싸면 내 똥 못 싸? 같이 쌀 수 있지. 그게 독립인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공간이 달라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우리 남자 화장실에 변기가 하나밖에 없거든?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재준이가 똥 싸는 거랑 내가 똥 싸는 거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이 앉아서 쌀 수는 없잖아. 변기 하나밖에 없는데 위에 상상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안 되지. 그럼 그건 어떤 사건인 거야? 재준이가 똥 싸고 내 똥 싸는 거는 우리 학원 안에서 배반이 되잖아. 배반이라고 배반. 서로 같이 못 사는. 알겠나? 이거는 한 공간 안에 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뒤쪽에 가면 그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너한테 증명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든 어디든 보시면 독립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어. 근데 저는 해냈어요. 제가 해냈습니다. 그걸 왜 시키야? 좀 자랑을 하면 안 되나? 내가 됐지?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조건부 확률은 서서히 어디 우리가 독립까지 합쳐서 이거 둘이는 곱하면 돼. 그러니까 즉 이거는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야 대한 얘기들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얘가 어렵거든. 얘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가 돼. 자, 구분을 한번 할게요. 앞쪽에 경우의 수에서 제가 제일 어렵다고 했던 부분이 어떤 거죠? 중복조합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이거 되게 어렵네라고 하면 중복조합을 한번 의심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험 때. 됐나? 다음 확률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이거 조건 확률인가? 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건 확률이라는 거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를 제 스타일 아시죠? 그냥 단순하게 외우게끔 안 할 겁니다. 자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설명들로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얘가 이제 좀 아마 보통 조건부 확률 앞까지 자르든지 중간고사가 조건 확률을 조금 넣을 때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학교생들 성향인데 보통은 안 넣어요. 보통은 안 넣어요. 근데 조건부 확률이 들어간다 하잖아?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가든 그냥 조건부 확률 무조건 나와. 중복조합 무조건 나오고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그거 빼고 다른 거 낼 수도 있잖아요. 없어. 무조건 넣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니까. 수능에 자주 나오니까. 그냥 자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이쪽 파트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알겠죠? 이해했지?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거 하겠습니다. 밑에 거 빨리 문제 풀고 여러분들 앞에 그 대수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 놓치지 말고 꼬박꼬박 좀 하십시오. 미리 알게 좀 어렵사리 머릿속에 넣은 것들은 제발 좀 버리지 마. 그거 안 아깝냐? 쌤은 나는 알았던 걸 놓치는 게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간 것 같아.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적어도 너가 풀었던 문제집 있지? 그 앞에 한 번씩 들여다봐. 내가 새로 풀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한 번씩 들여다보면 그것만 가지고 너가 틀렸던 거 한번 보고
그지?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될 텐데 그걸 왜 안 하냐고 아쉽다는 뭐 핸드폰 봐도 되는데 그거 한 번 핸드폰 보고 싶을 때나 정해 앞에 거 한 번 보고 핸드폰 봐야지. 그러면 약간 고정심리도 있지 않아? 웃긴 게 나도 그렇게 공부 안 하긴 하는데 솔직히 힘든 건 맞는데 조금 신경 쓰십시오. 아셨죠?